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통 이제 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이건 뭐 카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창업에 성공을 하려면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말을 가지고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썸 타는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뭐 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한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 전략입니다. 경쟁 전략. 경쟁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우는 전략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이거든요. 우리 동네 카페가 내 거 하나밖에 없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고객들, 아까 누구 말, 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들을 그냥 만족시키면 또 올 겁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잊혀질 가능성도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많은 카페가 존재하고 수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무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매장을 만들기부터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장을 만들기 전부터 그걸 뭐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만들려는 매장, 카페는 어떤 카페야, 그 정도 카페를 만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해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로스팅하는 기술자니까 내가 커피를 맛있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찾게 될 거야. 이런 소위 고집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카페를 만들어서 어떻게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지를 정해서 그걸 주변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 정도 카페라면 나도 좀 가보고 싶겠다. 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카페를 안 만들고 그냥 사업 전략만 가지고도요. 사업 계획만 가지고도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매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 친구가 들어보니까 야 그거 괜찮다. 나랑 같이 하자. 내가 투자할게. 이런 생각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적어도 경쟁 전략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뻔하디 뻔한 걸 가지고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고객이 그 카페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나는 어떤 이유를 방점을 찍을 거야. 그다음에 카페도 역시 외식업이기 때문에 QSC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커피 맛 좋아야 되고요. 디저트를 팔 거라면 디저트 맛 좋아야 되고요. 그게 퀄리티라는 거고요. 서비스, 카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뭐 일반적일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게 단지 매장을 만들어서 당연히 친절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카페에서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이 친절하게 만들 거냐, 내가 직원들에게 어떤 원칙을 줘야 소위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줄 수 있다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QSS에서 C가 위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생을 자꾸 기본으로만 따진다고요. 야 음식점 만들 거면서 위생이 기본 아니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이라는 느낌을 고객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없을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세스코가 여기는 세스코 제휴매장입니다. 뭐 이런 거를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전략을 만들었을 때 세스코는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매장은 세스코 거래를 하는 곳, 그러므로 적어도 바퀴벌레는 나오지 않는 위생에 신경 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위생을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위생적이라고 하는 거를 고객들에게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사례가 있는데요. 인텔 인사이드입니다. 인텔 인사이드. 요즘도 이런 사례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영학과에서 인텔 인사이드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인텔이라고 하는 CPU예요. CPU. CPU는 소비자들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텔사에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CPU를 많이 팔 수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인텔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컴퓨터에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를 붙여서 이 컴퓨터에는 인텔 CPU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인텔 CPU가 더 좋은 CPU고 컴퓨터도 왠지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이 표현하게 만드는데 인텔 인사이드가 전략적으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더 위생적인 매장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의 매장을 만들고 더 퀄리티가 있는 매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퀄리티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퀄리티를 유지할 거며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확보할 거며 어떤 방법으로 더 위생적인 매장을 만들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맹본부들 중에 혹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본사에서 반제품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봉지를 뜯어서 소위 바로 후라이팬에 올려서 데우기만 하면 제품이 나간다. 그러므로 위생적으로는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편리하다, 조리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가 쉽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므로써 더 위생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더 위생적이고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고 더 친절한 매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사업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사업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좋은 컨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있고 분위기 좋고 친절한 카페. 여러분 맛있고 뭐 분위기 좋고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분위기 좋고가 결국 인테리어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그 분위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 스타벅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타벅스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스타벅스는 친절한 카페다라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스타벅스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조한다든지 친절을 위한 뭔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더 친절한 카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야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고객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략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메뉴 관리도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고요. 서비스 관리, 뭐 친절해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비스 관리도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사람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일종의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직원들의 수준을 높일 거며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 거며 어떻게 해서 직원들의 이직을 줄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만큼 그 매장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마케팅, 이 뒤에서 마케팅을 별도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거며 어떤 상권과 입지 요건을 갖춘 곳을 들어가야 최소한의 매장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권리금에 대한 정책. 우리는 권리금을 많이 주는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권리금이 없는 데 들어가는 게 우선이야 라고 하는 원칙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적어도 가맹본부가 정상적이라면 예를 들어 일반 창업자들 수준에서는 그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쟁 전략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결국 경쟁 전략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카페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페를 무조건 만들 게 아니라 이 카페를 사업계획서로 만들든 뭘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카페를 어디에다 내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카페도 만들 수 있겠구나.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호응들을 받아낼 수 있다면 전략이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전략을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그게 될까?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면 저는 한 번쯤 여러분의 전략이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그래도 고집을 피워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다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매장을 만들기 전에 이 정도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매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브랜드를 선택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브랜드가 만들어 놨던 컨셉, 퀄리티에 대한 기준, 서비스에 대한 기준, 위생에 대한 기준, 메뉴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족시키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경쟁 전략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카페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결국 가맹본부의 선택이 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적어도 경쟁 전략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본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만 가지고 먼저 양이 안 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 거기에다가 새로운 전략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역량이 되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